자, 다주택자 도와줘 손 내미는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기사입니다. 등록임대업자 혜택을 연내 부활하겠다. 부동산 규제 푼다. 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죠.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에 이야기도 한 게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올해 안에 등록임대 사업자 혜택을 확대한다. 재건축 안전진단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침체인 부동산 시장을 좀 살려보겠다라는 판단인데 지금 정부가 대단히 다급합니다. 이게 한 3개월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. 그냥 당연히 뭐 좀 집값은 좀 떨어져야 되고 집값 떨어지는 걸 좀 용인하겠다. 뭐 너무 비싸다.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게 고작 한 3개월 전인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. 완전히 좀 바뀌어가지고 내년 상반기쯤 뭐 하겠습니다 했던 것들도 막 다 땡겨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. 뭐 12월 안에 하겠습니다. 대출 규제도 원래 상반기에 풀려고 했던 거 아니다. 지금 빨리 풀겠습니다. 하면서 지금 되게 다급하게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합니다. 지금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레고랜드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뭐 둔촌주공까지 지금 엮여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 공급을 위해 중간에 자금 대출이 필요한데 이쪽이 지금 아주 난리입니다. 난리여가지고 지금 돈을 아예 구하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정부가 보증할게 하면서 5조 원을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혹시 필요한 사람도 있으면 돈 좀 빌려줘라. 우리 믿고 빌려줘라.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는데 미분양들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연쇄도산 우려를 하는 거죠. 정부도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만들겠다. 언제까지? 최대한 빨리 준비해가지고 1월 안에 지금 오픈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있고 더 빨리 아예 연내 추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12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공약에는 있었지만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. 장기적으로 좀 개편해 볼게요 라고 했었는데 아니다. 지금 빨리 해야 된다.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도 원래는 올해 안에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올해 여름 버전이었죠. 한 내년 정도에 조금 해보지 않을까요 했는데 안 되겠다. 지금 빨리 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자,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. 뭐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도 지금 거래량이 10분의 1 토막, 20분의 1 토막, 어떤 지역은 뭐 50분의 1 토막이 난 곳들도 있습니다. 11월 거래량이 100건대에 머무를까? 서울 아파트는 180만 채가 있고요. 180만 채가 한 달에 100개 정도 거래가 된다면 사실상 거래는 중단돼 있는 상태인 거겠죠. 물론 이게 23일 기준으로 140건이니까 이게 한 달 안에 실거래를 신고하니까 실질적으로는 12월 한 중순 말까지 가봐야 11월 거래량이 나오지만 지금 버전이 140이라면 뭐 많아야 뭐 200이 될까 말까 하는 느낌이겠죠. 지난달 10월 달은 500건이어서 이것도 엄청나게 낮다. 180만 개 중에 500개면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200개 정도 할까 말까 하면은 이제는 거래는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도 거래가 다 없어져서 지금 거래량은 2022년 기준 9월까지 12,000입니다. 9월까지 12,000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한 달에 뭐 100개, 뭐 200개 지금 서울에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요때 연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1,000, 2,000, 3,000, 4,000건이 거래가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량을 뭐 아마 추산하건대 한 15,000, 16,000 정도 뭐 2만이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역대적으로도 되게 낮은 편이고 금융위기 때보다도 지금 낮은 상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? 이제 가장 큰 게 세금이죠.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에다가 세금을 많이 물리는 나라인데 살 때 세금 내고 가지고 있다고 세금 내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 더 내라고 한 다음에 팔 때도 여지없이 세금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다 세금을 뜯어가는 나라입니다. 그런데 그 말은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팔리지가 않고 거래가 안 되면 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 지금 세금이 감소하겠죠. 그러다 보니 지금 서울은 예산안을 봤더니 취득세가 사실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전년 대비 한 16%가 줄었다라는 거죠. 그러면 한 1조 정도가 줄었는데 뭐 1조가 뭐 큰 돈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1조가 누군가한테는 갈 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복지로 쓸 수 있는 돈이었다면 이게 없어지면 아무래도 다른 데에서 예산을 십시일반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지방 재정이 힘들어지겠죠. 서울 같은 좀 그래도 좀 자립도가 높은 데들은 괜찮은데 지방자치제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지방 정부들의 예산은 이제 완전히 막 들쑥날쑥할 겁니다. 특히 이제 지방의 대도시
같은 곳들은 취득세가 되게 높아요. 비율이 한 20-30% 차지하는데 요 취득세가 이제 급감하겠죠.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. 그러면 당연히 지방정부의 예산이 이제 펑크가 날 것이고, 그러면 이제 지방에다가 중앙정부가 이제 돈을 막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,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좀 부담이 될 테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를 좀 늘리긴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예산이든 뭐 재정을 지금 책임지는 장 아닙니까? 그러니까 바로 이 급격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는 하는데 그 금액이 부동산에 비해서 크지는 않겠죠. 당연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좀 주력으로 해가지고 거래세든 뭐 양도세든 이런 것들을 걷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급락하는 거, 급냉하는 거는 이거 우리가 지금 힘들다. 그래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있고 실제로도 해제를 좀 하고 있는데, 그거는 결국에 지금 거래를 살리기 위해서. 왜 비규제 지역이 되면 어쨌든 취득세도 조금 줄어들고요, 양도세도 조금 완화되고 보유세도 뭐 일부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개 가지고 있는 분들 보고 하나 더 사세요 라는 거고, 두 개 가지고 있는 분들 혹시 뭐 하나 더 사실 분 있으면 좀 사보세요 라는 유인책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. 네, 이게 사실 이 부동산만 보면은 뭐 그래서 뭐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이냐, 뭐 정부가 왜 갑자기 저렇게 뭐 다주택을 권하려고 하고 왜 갑자기 저렇게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우호적이냐, 왜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냐라고 이제 뭐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사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봐야 되는데, 크게 보면은 뭐 거래세, 양도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업소득세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, 법인세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근로소득세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이 건설업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업에서 돈을 버는 분들이 정말 많고,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고용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가 지금 흔들흔들하거나 거래가 침체되면은 그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. 지금 수입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뭐 그러는데, 이거는 뭐 아마 이사나 뭐 가구 이런 업체들일 것 같고, 중개업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뭐 초토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원래 중개업소가 뭐 휴폐업이 많긴 하지만 사실 지금 뭐 거래가 거의 뭐 구당 몇 건 수준? 그러니까 뭐 한 70만 명이 사는 구에 아파트 거래가 몇십 개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상 대다수의 중개업자분들은 지금 그냥 월세나 뭐 전세 거래로 겨우 이제 뭐 생활비를 버는 수준일 텐데, 뭐 월세 내고 하면 뭐 남는 게 별로 없겠죠. 거기다 이제 인테리어, 이사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보통은 본인 집을 좀 사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면서 보통은 가구도 바꾸고 뭐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사와 가구는 사실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영향을 같이 받는 곳인데, 특히 가구 쪽에서 지금 완전히 힘들겠죠. 뭐 물가도 올라가고 뭐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힘들지만 사실 전세 살고 있는 분들도 전세 대출 이자가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지금 긴축하고 계시고, 월세 사는 분들은 당연히 월세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 이사 가면서 월세가 많이 튀었죠. 그러니까 뭐 가구는 뭔 가구야, 우선 안 산다. 그리고 이사 가능하면 가지 말자. 중개는 뭔 중개야, 내가 지금 거래를 못 하겠는데 하면서 다들 힘들어 하시죠. 거기다 건설업도 지금 되게 힘듭니다. 지금 뭐 원자재도 많이 올랐지만 PF 시장이 지금 거의 붕괴 수준으로 지금 돈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을 착수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분위기인 거고,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난 상태라서 이 경제의 연쇄 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힘드니까 기획재정부에서도 먼저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지금 현재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아직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, 현재 나온 내용만 보면요, 우선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2024년까지 건설임대주택 과세 특례를 한다. 이게 건설임대주택이 있고 매입임대주택이 있고 하는데, 이건 건설은 말 그대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. 신축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아예 지어서 임대사업자가 되는 분들만 지금 임대사업자로 나름의 어떤 혜택을 주고, 기존의 집을 매입해가지고 매입해서 임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사실상 다 박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. 어떤 혜택이 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거의 다 없애버렸고 엄청난 그 의무만 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할 이유가 없는 수준인데, 어쨌든 요 건설임대주택은 살아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급을 좀 하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만 좀 살려둔 거죠. 여기 특례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좀 24년까지 좀 연장하겠다. 2년 연장하는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겁니다. 요 민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해야 되고 임대료 증가율도 5% 이내로 해서 양도세의 70%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받을 수 있는데, 요게 원래는 매입 임대도 가능했습니다. 기존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임대료를 안 올리면서 저가의 전세나 월세를 계속 10년간 주면은 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 민간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
때문에 세금 혜택을 줄게 했는데 요게 이제 과도하다고 하면서 중간에 막 다 없어져 버렸죠. 그래서 지금은 임대사업자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상황이죠. 자, 근데 이 민간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도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도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를 오래 했고 그리고 제가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지나고 나서 봤더니 과거 5년간의 임대사업자 정책은 어땠을까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가장 이거죠. 다주택자들이 원래 임대사업자를 하고 싶어 했냐? 전혀 아니다. 전혀 아니고 제가 시작했던 한 12년 전만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률은 극히 떨어졌고요. 대부분 안 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의무사항이 강력했습니다. 지금은 뭐 10년 보유하면은 어떻게 해볼까? 뭐 이러시지만 예전에는 5년짜리였어요. 그전에는 이제 3년 임대였는데 3년, 5년만 해도 엄청 길거든요. 내가 무언가를 사가지고 5년간 가지고 있다. 팔지 못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니까. 그러면 그에 비해서 세금 혜택이 엄청 컸냐?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. 그리고 뭐 임대료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래도 안 했어요. 근데 원래 안 했는데 갑자기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이거였죠. 세금을 엄청 올리겠다. 그러니까 원래는 세금이 요 정도인데 너 등록 안 하면 세금 이만큼 때리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? 잠깐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? 원래는 세금 혜택을 주네 안 주네였는데 이제는 세금 혜택은 아니고 오히려 더 때린다.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입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우가 좀 바뀐 거예요. 세금 혜택이 너무 과하니까 임대사업자를 막 없애버렸는데 정확하게는 세금 혜택이 과했던 게 아니고 이 세금을 엄청나게 중과할 건데 너 안 하면 못 버틴다라고 사실상 협박 아닌 협박을 했었죠. 안 하실 거면 팔아라 이렇게 말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판 사람들은 파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8년? 그래 뭐 하자. 뭐 4년 8년 어쩔 수 없다 하자 해서 우선 세금을 피하자라고 해서 가입을 했었던 거죠. 그래서 절세를 하라고 등록을 한 게 아니다. 중과를 한다.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기 싫은데 하면서 등록을 했었던 게 지난 5년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. 201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규제가 많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똘똘한 한 채로 가면서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봤더니 잠깐만 이게 중과를 안 해줬더니 반대로 이제 한 집값이 올라버리니까 혜택이 돼버린 거야. 물론 이 혜택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중과를 피한 거지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잠깐만 이거 중과를 안 하는 게 엄청난 혜택이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가 생긴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앞뒤가 좀 바뀌었는데 어찌됐든 요건 좀 알고는 넘어가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임대사업자라는 걸 등기부에다가 아예 박아 넣어라 하면서 이런 부기등기 같은 걸 또 하게 합니다. 이게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임대사업자만 아시면 돼요. 요거 안 하면 과태료 또 몇백만 원 때린다.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실제로 벌금을 막 부과하기 시작합니다. 뭘 안 하면 막 벌금을 내게 돼요. 근데 내가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임대사업자를 하는데 만약에 뭐 벌금이 100만 원이다. 뭐 이러면은 그래 벌금 낼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지방에 소형 아파트 뭐 3천만 원, 5천만 원짜리 가지고 임대사업자 하는 분들도 벌금은 또 똑같아. 그러니까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벌금이 나오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과속 단속 같은 것처럼 과속을 했는데 5만 원 과태료가 나온다. 그러면 하루에 내가 일당이 10만 원인 분한테 5만 원 내라 그러면 엄청나게 큰 부담이겠지만 하루에 뭐 1,000만 원 1억 버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안 되겠다 그냥 과속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뭐 그런 식인 거죠.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막 형사처벌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집을 안 팔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뭐 이런 것들도 막 2020년 이후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. 뭐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 신고를 좀 누락하거나 그러면 막 과태료가 막 나오고 그런 거를 여러 개 하면은 뭐 3년 이하, 뭐 1년 이하의 뭐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.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과거부터 오랫동안 임대사업자 한 사람들은 강제로 막 말소시켜버려. 그러니까 사업 잘하고 있는데 그냥 강제로 막 말소시켜가지고 종부세를 엄청나게 높이게 하기도 했었습니다. 사실 지난 5년은 참 정책적으로만 봤을 때는 한마디로 그냥 이거였습니다. 그냥 다주택자는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했었죠. 그리고 이게 실제로 법에 있었고요. 그러면 이렇게 이미 한번 호되게 당한 어떤 임대사업자라든지 뭐 대부분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이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임대사업자를 다시 한번 좀 개편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과연 할 것인가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입장은 좀 아직 좀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. 이제 국토부 장관의 얘기입니다. 과거에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걸 주택 사재기 수단으로 쓰고 차익을
차익을 누리려는 부분들이 당연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잘 마련해야겠다. 네,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인식은 과거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은 약간 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본능상 이렇게 좀 투기 세력으로 가는 거를 막을 방안을 잘 마련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아. 다시 임대사업자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. 근데 또 모르죠. 또 중과한다고 세금 엄청 때린다고 하면은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 지금은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니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안 할 것 같고요.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상태로 투기적인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통제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급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. 네, 그러니까 이게 민간의 자본을 가지고 저가 시세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, 한마디로 세금을 쓰지 않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이 임대사업자 정책인데 시세 차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임대 수익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잘 안 될 것이다.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뭐 이 정도면 다주택자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내놓는 공급자로서 인정해 줄 만하다는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는 정부는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긴 하지만 요 정도 수준이라면 과연 내 돈을 10년간 이 판에다가 넣어놓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. 거기다 아마 의무도 많을 거거든요. 의무 기간도 길어지고 상승 억제 기간이 폭도 길 거라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서로 그 가치 교환이 안 되지 않을까.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아마 새로 하려는 분들도 혹시나 잠깐만 임대사업자가 되면은 어떻게 좀 종부세도 좀 깎아주고 하는 게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과거 제가 이제 지난 임대사업자로 강제 말소까지 당해본 입장에서 소급 적용하는 것들이 또 많을 것이고요. 아마 또 사후에 또 다시 중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10년짜리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중간에 또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. 그리고 이미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임대사업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책으로 세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임대사업자분들은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뭐냐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완전히 뭐 10분의 1, 20분의 1 토막으로 났기 때문에 지금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싶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군가 집을 사서라도 빨리 세금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이게 거래가 좀 되면서 업계에도 좀 바람을 넣고 싶을 텐데 그러면 보통 무주택자, 1주택자, 다주택자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막 전쟁이 난 것 같아. 막 사람들이 막 죽고 쓰러지고 막 이런 지금 전쟁통이란 말이죠. 근데 이 판에 누군가는 들어가서 무언가 시장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럼 여기서 무주택자가 들어갈래? 1주택자가 들어갈래? 라고 물어보면 사실 지금 좀 들어가기에 좀 머뭇머뭇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있어요. 저기서 막 임대사업자로 막 때려 맞고 했던 분들이 있단 말이죠. 우리 형이 봤더니 여기 애들이 있네? 여기 애들이 저기 가가지고 한 구석에 찌그러져 있단 말이죠. 야, 니네들 잠깐만 좀 나와봐라. 그래서 너네 혹시 이 임대사업자 다시 할래? 그러면 내가 여기 판에 뛰어들 수 있게 한번 조금 좀 봐줄게. 너 지금 뭐 몸에 아령 달고 있고 뭐 지금 족쇄 차고 있는 거 내가 너 10년짜리 임대사업자면은 살짝 풀어줄게. 근데 다시 나중에 묶을 수도 있다. 알지? 그렇지만 네가 한번 선택해봐. 라고 하면은 과연 들어갈까? 라는 건 잘 모르겠다. 이거죠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거래량 반등을 정부가 바란다면 결국에는 다주택자 규제를 풀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결국에 이런 어떤 시장이 급격하게 급냉하고 거래량이 막 절벽으로 가게 되면은 누군가는 선봉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이 정부는 다주택자한테 손을 내밀기 마련이고요. 그러면 지금의 취득세, 종부세 규제도 결국에는 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요게 되면 이제 들어갈 건데 요걸 전체적으로 풀면 너무 좀 정부도 부담스러우니까 우선 임대사업자들만 풀어줄 테니까 다시 등록해보지 않으련 하는 어떤 그런 애매한 정책을 쓰시는 게 아닌가. 이게 먹힐 거라고는 잘 생각이 안 드네요. 솔직히. 그러면 지금 정부가 또 다른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? 요거는 오히려 더 빨라질 것 같은 게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들은 사실상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 뭐 종부세도 막 늘어나고 양도세도 막 늘어나고 한단 말이죠. 그럼 요거를 해제하면은 사실상 임대사업자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특정 지역에 그래도 조금 그 매수 심리를 좀 살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지금 빨라질 것 같고 11월에 한번 조정대상 지역을 풀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거 나중에 또 풀 수 있다 한 부분이 있어서 요것도 조금 있으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거의 다 풀어가지고 사실상 지금 서울과 경기도 4개 지역만 지금 규제 지역으로 된 상태잖아요.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뭐 2채 정도 집을 사거나 하는 데에는 사실상 뭐 어떤 그런 제한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요것도 이제 좀 풀 수가 있겠죠. 뭐 광명, 과천, 뭐 분당, 하남
좀 저희 억울합니다. 뭐 왜 국토부가 우리를 안 풀어줬죠? 뭐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여기도 얼마 안 있으면 바로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서울 안쪽을 얼마나 풀 것인가. 이 투기과열지구만 풀려도 조금 좀 나아지는 게 있지만 이제 아예 서울의 비규제 지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비규제 지역과 지금 워낙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재건축 뭐 이런 것들 재개발이 묶이면은 이쪽에서는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는 있거든요. 아무래도 서울 안에 무언가 규제가 풀린다는 거는 그래도 느낌이 좀 다르긴 하니까. 그래서 아마 조만간 다음 타겟은 서울이 될 것 같고 경기도도 좀 풀리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봅니다. 마지막으로 좀 정부가 좀 잘했으면 싶은 거는 아마 지금 뭐 이제 임기 초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거래량은 막 급감하고 해서 무언가 살리긴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다른 편에서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괜히 너무 많이 풀어줘가지고 갑자기 또 분위기가 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막 걱정들을 하는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묘수를 찾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. 둘 다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. 결국에 다주택자한테 손을 내밀고 싶기는 한데 손을 너무 꽉 잡으면 어떡하지? 그건 좀 겁나네 라는 이 불안한 마음이 좀 정부한테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